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표로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 하락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삼성전자 투자 방향성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유망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도체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왜 하락하는가, 그 원인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죠. 최근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이제 모건스탠드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목표가를 이제 반토막을 냈고,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죠, 맥커리죠, 호주 증권사죠, 삼성전자를 허약한 반도체 거인 그런 보고서를 쓰면서 목표가를 10만 6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을 냈죠. 이와 같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도 이와 같이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한 이유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죠.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들이 지금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제 두 기업들의 이제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월 31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이죠. 그때만 해도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9월 30일은 며칠 전이죠. 최근 이제 예상치가 보면 11조 2천억으로 하락폭이 무려 17%나 지금 거의 18%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8월 31일 날은 7조 정도 예상을 했죠. 최근은 6조 8천억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하락폭이 3.5% 정도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거죠. SK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3.5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18% 크게 지금 예상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최근 하락세를 보이겠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한 이후 세 번째 이유는 디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죠. 최근에 보면 이제 디램 매출을 한번 보면요, 디램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난 걸 한번 이제 그 수요처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로 거의 반 가까이가 데이터 센터로 디램 매출이 일어납니다. 한 45.8%. 모바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있죠. 그쪽으로 디램 수요가 24% 정도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 PC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하는 PC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PC죠. 그쪽의 매출은 13% 정도, 기타가 16% 정도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디램 매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지금 소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근 디램에 대한 수요는 HBM도 디램입니다. 그 디램을 쌓아가지고 만든 것이 HBM입니다. 예, HBM 같은 서버용과 데이터용 수요는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는 얘기죠. 디램이 이제 모바일 쪽이나 PC 쪽, 이쪽이 부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디램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대량으로 D램을 생산하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창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창시 메모리 반도체는 주력 제품이 DDR4입니다. DDR4를 지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반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제 DDR4, DDR5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반도체 D램의 그 신제품 개발 단계가 이것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숫자가 그 개발 단계를 개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D램이 개발될 때 우리가 DDR1이라고 썼죠. 그다음에 2, 3, 그다음에 4, 5죠. 지금 창신 반도체는 자, 지금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DDR4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지금은 DDR5 우리나라는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창신 반도체가 지금 DDR4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올 4만 장 A4 기준으로 생산을 했는데 현재는 올 16만 장 정도까지 생산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D램 쪽에 글로벌 시장의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중국 반도체 업체가 따라오고 있죠. 올해 말에는 20만 장, 내년에는 30만 장을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상신 반도체가 메모리, D램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은 앞으로 D램 가격이 급락할 거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죠. 미국의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죠. 또 시스템 반도체는 펠리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로 또 나누죠. 크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되게 부진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들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는데 우리가 이제 인텔도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가 분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주로 인텔이 생산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PC에 사용되는 CPU를 생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텔을 그냥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제가 분리를 합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한 불과 1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였죠. 근데 지금은 인텔이 미국에서 제일 못난이 반도체로 지금 추락을 했죠. 최근 여러분들 인텔의 주가를 보면요. 인텔은 올해 주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죠. 지금 올 초에 49달러였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22달러밖에 안 되죠. 주가가 인텔 주가 지금 미국에서 죽쓰고 있죠. 인텔 주가가 죽을 쓰고 있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급락이 상태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에스턴 디지털 있죠. 에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를 만드는 업체죠. 얘도 주가가 다 부진하죠. 반면에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펠립스 업체, 엔비디아 같은 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하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 한번 주가를 볼까요?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는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빠졌네요.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주가 흐름을 내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미국의 반도체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장비들도 다 올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펠립스 업체도 다 올랐죠. 그런데 이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만 또 다 빠졌죠.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NG처럼 빠졌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부진한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A군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삼성전자를 18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한 9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죠. A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장으로 많이 매도했던 것이 2022년에 25일 연속 매도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18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A군들이 매도는 어느 정도 이제 끝물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군도 계속 삼성전자를 팔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제 끝물 단계에 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 요인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고, 그 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향후 D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죠. 그 다음에 중국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 D램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것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에스턴 디지털 같은 종목들이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약세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하이닉스보다 더 주가가 하락하는가? 그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에서 선두업체로서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HBM 쪽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전통 D램 수요를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적다 그랬죠. 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폭은 삼성전자는 18%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3.5%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게 D램 쪽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주가가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고대용 메모리, 그게 HBM이죠. 그다음에 고부가 서버용 D램 매출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덜 빠진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에는 주가가 최근 계속 하락하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이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하고 PC용 D램 매출이 많다는 이야기죠. HBM 쪽에 비중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BM, 엔비디아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이것이 지금 3분기 된다 그랬는데 3분기가 끝났는데 지금 납품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폴더블 접는 휴대폰을 출시를 했죠. 이것이 잘 안 팔리죠. 중국 하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2단으로 접는 거죠. 하이 같은 경우는 3단으로 접는 폴더블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판매가 부진한 것도 최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파운드리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운드리는 뭡니까?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파운드리가 공장이라는 얘기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지금 평택 4공장하고 미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두 군데가 있죠. 오스틴하고 테일러시에 있죠. 지금 테일러시에 새로운 공장을 쥐고 있죠. 그런 게 평택 4공장하고 테일러시 지금 이 공장에서 반도체 수율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조 원 적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예상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대만의 TSMC하고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성이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급락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뉴스죠. 삼성전자 임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죠, 직원이요. 해외 직원이 한 14만 7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4만 7천 명 중에서 10%를 지금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14,000명 정도를 지금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HBM 쪽에 하이닉스는 못 따라가고 있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대만의 TSMC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죠. 우리가 밸류 그러면은 이제 PBR이나 PER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이익 측면에서는 지금 한 10배 정도, 9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고 특히 이제 밸류를 우리가 많이 따질 때는 PBR을 따집니다. PBR이 이제 주당 자산 가치를 보니까 지금 올해 예상치가 56,660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종가로 끝난 주가가 61,300원이죠. 그럼 이걸 나눠보면 PBR이 나오죠. PBR이 1.08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이와 같이 1배 정도까지 PBR이 빠졌다는 것은 거의 역사적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6만원 깨지면서 59,900원까지 빠졌죠. 저는 삼성전자가 6만원 전후에서는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은 일반 투자가들이 신용으로 엄청 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용이 최근에 한 2,500억 정도 늘었답니다. 제가 보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내가 보면은 상승세로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10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서 만약에 10월 8일 날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그치고 추세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한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 배럴 측면에서 주가 분석을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12월 선행 PR, PBR 밴드죠. 보통 삼성전자가 쭉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PBR 1배 정도가 역사적인 저점이다. 2019년도에 약간 PBR 1배를 깨지기도 했는데 그 후로 깨진 적이 없죠. 보면은 다 지금 PBR 1배 이상에서 주가가 놀았죠. 여기도 1배 이상, 여기도 한 배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죠. 최근에 좀 한 배 정도까지 PBR 한 배 정도에 조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애널들이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런 PBR 가지고 주가를 분석을 하면서 주가가 또 역사적인 저점이 왔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이 통계, 이 분석 재료를 보면은 PBR 1배 정도는 삼성전자는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나올 것인가는 이제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큰 시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좀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거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이제 보통 지금 최근 주가 빠지면서 1.3배가 바닥권인데 지금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PBR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BPS가 98,488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종가로 보니까 169,100원이더라고요. 1.7배 정도죠. 자, 밸류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비싸죠. 밸류 측면에서는요. 이게 삼성전자는 지금 1배 정도고 하이닉스는 1.7배 정도죠. 더 비싸지만은 최근에 실적에도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HBM 쪽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떤 걸 사냐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하이닉스를 저는 더 선호하겠다는 생각은 하이닉스를 사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성장성이나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HBM 쪽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은 주가가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저는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세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이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제가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을 산다면은 한번 사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ISC라는 종목을 사고 싶네요. 저는요, 이 종목을 좀 사고 싶네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SKC로 M&A가 됐죠. 반도체 소켓을 만들 업체죠. 그다음에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나왔네요. 9월 30일 나왔네요. 그다음에 2025년은 진짜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이제 3분기 이제 예상치를 보면은 매출은 522억 정도 60% 증가죠. 영업이익은 161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하죠. 영업이익률은 31% 정도 나오네요. 얘들의 소켓이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에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이쪽에 비메모리 쪽에 소켓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대만의 TSM 쪽에 앞으로 소켓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소켓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ISC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주가 차트로 봐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 나 있죠. 반토막 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들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이 ISC를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저는 반도체가 만약에 간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ISC 어제 종가가 57,100원에 마감했네요. 한번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소개할 종목은 HPSP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많이 아시죠? 이 종목이 이제 특허 소송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특허 소송은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이제 금년 3분기부터 실적이 본계대에 진입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이제 선당 공정에 상당히 지금 장비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업체는 이제 세계적인 유일한 업체라고 보면 되죠. 고압 압력으로 압력 수소로 해가지고 얼링 장비죠. 그런 게 A4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동안 우리가 열로 했는데 얘는 압력으로 하는 수소 얼링 장비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회사죠. 그러면서 지금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확대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많이 빠져 있죠. 얘도 많이 빠져 있고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화 된다는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도 얘도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 있죠. 얘도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건 기대감 때문에 기관 투자도 열심히 사고 있죠. 예군들까지 같이 사고 있죠. 엄청난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HPSP를 한번 관심 가진 게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한번 소개해줄 종목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 종목은 주로 이제 LCD 그러니까 내재를 가지고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LCD가 아니라 내재 장비를 주로 만드는 업체죠. 특히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죠. 2분기 실적이 매출이 보면은 한 30%, 영업이익 또한 100%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해 여러분들한테 한번 관심 가지라고 하면요. 최근에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시를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 HBM 그 장비를 200억 정도 공급했다는 얘기죠. 이 지금 20여 대를 공급했다는 얘기죠. HBM 장비를 삼성전자한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가 보면은 조만간 엔비디아 이제 HBM 납품을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은 가장 수혜주로 프로텍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야, 프로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4분기에 엔비디아의 그 HBM 납품을 시작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저는 프로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실적도 2분기부터 턴이 시작됐고 최근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꾸준히 되고 있죠. 기관들이 한 최근 거의 11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제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 HBM이 조만간 엔비디아에 납품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은 프로텍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반도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또 여러분들 또 주말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